요즘 시장 분위기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언젠간 잘 될 거야 하는 꿈의 기술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금을 찍어내는 물리적 인프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금리, 인플레, 경기 둔화 우려까지 다 겹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그걸 24시간 돌려야 하는 전력입니다. 미국은 아예 에너지 지배, 에너지 다머넌스를 전면에 걸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다시 기저부하 전원으로 끌어올리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판을 깔아주고 있죠. 이 과정에서 유틸리티 섹터의 이미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방어주, 배당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와 전력 부족 이슈에 직격 수혜를 받는 성장형 인프라로 재평가되는 중입니다. 결국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알겠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24시간 돌릴 물리적 전력은 누가 쥐고 있느냐? AI 시대에는 GPU만큼 중요한 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오래, 많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CEG는 이 지형도 한가운데 있는 기업입니다. 그냥 전기 회사라기보다는 AI 시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에 더 가깝습니다. 기관 자금도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졌고 주가도 S&P 500 안에서 상위권 랠리를 보여주면서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죠. 주주 구성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뱅가드, 블랙록 같은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이 이미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고 비중을 점점 늘려왔습니다. CEG는 전통적인 유틸리티 ETF, XLU뿐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QQQ와 S&P 500 인덱스에서도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수익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규제 수익률 받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빅테크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고 장기 고마진 B2B 캐시플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하필 CEG인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CEG는 미국 원자력 발전에서 사실상 일군을 넘어 대표에 가까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탄소 없이 전력, 무탄소 전력 생산자로 꼽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원전에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력의 성격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지만 원자력은 계절과 날씨를 거의 타지 않고 24시간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형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이상적인 전원입니다. 또 하나 강점은 CEG가 전형적인 규제 유틸리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쟁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비규제 비즈니스 비중이 커서 전력 가격이 튈수록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이 말은 곧 전기가 귀해지는 환경일수록 가격 결정력에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빅테크와 맺는 장기 PPA는 단순 전기가 아니라 무탄소 고신뢰 시간대 맞춤형 전력이라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마진이 두꺼운 편입니다. 사업 모델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에서 팔고 끝이 아니라 기업 고객의 에너지 효율,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수요 관리까지 도와주는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를 묶어파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 측면에서 보면 CEG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가스 등을 섞은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태입니다. 최근 칼파인, 켈파인, 인수로 가스 발전 자산까지 크게 늘리면서 전체 발전 용량이 약 33,000메가와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운영 효율성도 눈에 띕니다.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업계 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력 향상과 효율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효율과 규모를 동시에 유지하는 회사는 미국 안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정책 규제 쪽에서도 존재감이 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후 원자력과 무탄소 전력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을 빠르게 반영해 사업 구조를 재정비했고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테크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시간 단위 매칭, 아워리 매칭입니다. 연간 합계로 탄소 중립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쓰는 전력이 지금 이 시간 생산된 무탄소 전력이냐를 따지는 흐름이죠. CEG는 이 부분에서 꽤 앞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데이터 센터 시간 단위 탄소 프리 전력 매칭 계약처럼 원전 기반 전력과 소프트웨어를 묶어 고도화된 에너지 상품을 제공하는 실적을 이미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략을 보면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기존 원전 출력은 끌어올리고 여기에 가스 신재생을 섞어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식으로 원자력을 디지털 인프라의 베이스 전원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 계약과 숫자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3마일섬,
3마일 아일런드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에 경제성 문제로 멈췄던 원전 유닛을 마이크로소프트 전용에 가까운 전원으로 다시 살리는 딜이죠. 이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0년간 830메가와트 이상급의 거의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게 되고, CEG는 이미 존재하던 자산을 고부가 가치 AI 전용 전력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 투자와 허가 절차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와의 장기 전력 계약입니다. 메타는 CEG와의 20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특정 원전의 전력을 장기간 확보하고 동시에 자사 데이터 센터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형 테크 기업들이 비슷한 구조를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연방정부 기관들의 장기간 탄소 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통해 민간 빅테크뿐 아니라 정부까지 고객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신뢰도와 안정적인 매출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 빅테크 두 곳과 연방정부라는 조합이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합니다. AI와 디지털 인프라의 장기 전력 파트너로 CEG를 선택했다는 신호이고, 이게 앞으로 추가 계약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스토리 뒤에는 경영진의 색깔도 한몫합니다. CEO 조 도밍게즈는 정책 규제 지역사회 이슈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데이터 센터 AI 수요를 어떻게 기존 원전 자산과 엮을지에 대해 꽤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도 눈에 띄게 강화되는 중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올리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바이백을 진행하면서 성장 스토리와 함께 주주 친화 기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상장 이후 사실상 멀티 이어 랠리를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몇 배씩 오른 구간도 있었고, 2025년 이후에는 고점 부근에서 조정과 행보가 섞여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투자 시나리오로 나눠보면 낙관적인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전력 공급 부족 이슈가 더 부각되면서 CEG의 원전 가스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요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을 수반한 반등이 나오면 신고가 갱신 가능성도 열려있죠.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규제 정책 방향, 원전 안전 이슈, 전력망 병목 같은 변수가 부각될 경우 일정 기간 지루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쪽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보다는 이미 확보된 장기 PPA와 인수 효과가 실적의 풀로 반영될 때를 기다리는 장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CEG는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AI 시대의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특유의 규제 리스크, 정책 방향 전환, 안전 관련 이슈는 항상 체크리스트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AI가 앞으로 더 커질까, 줄어들까? AI와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는 한, 그 뒤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CEG 같은 플레이어의 중요도는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적어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